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3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1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시 병오년 경인월 을해일이 되겠고 일지는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음목이 되겠죠. 자, 음목인 을목은 우리가 비유할 때 양류목이라고 해서 회목 꽤 많이 비유를 합니다.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나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화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벚나무라든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목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고, 국세가 좀 떨어지면 갈대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잡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잡초. 근데 국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고가의 난초가 될 수도 있겠고,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갈대 또는 잡초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 자, 어저께 공부했던 양목인 간목도 있었습니다. 간목을 지금 다시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간목하고 을목하고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하게 됩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했습니다. 큰 나무인 것이고,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향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보면, 을목은 어떻다? 부드럽고 휘어지고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게 땅 넓은 줄 알고 이렇게 자라는 그러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산에 가게 되면은 아름드리 큰 나무도 있는가 반면 작은 풀들도 있죠. 작은 풀, 작은 화초, 뭐 야생초 같은 것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을목이라고 하면, 큰 나무들은 간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 그렇게 대별되고, 용도라고 하는 쓰임을 말하죠. 간목의 용도는 뭐라 했습니까? 제목으로서 쓰이는 것이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을목 같은 경우에는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어떻다?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제목으로 쓰일 때는 경금과 정화를 쓴다라고 했지만은,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이기 때문에 경금 정화가 아니라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쓰되, 병화가 없으면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개수가 없으면 임수도 쓸 수도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을목이 용신을 치용하는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된다? 월령에 맞춰서, 월령에 따라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4, 5, 미월 여름에는 수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 해자, 축월 겨울에는 화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틀을 알고 나서 나머지 뭐 토라든가 그 다음에 목이라든가 금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된다. 수가 부족하다. 개수를 써야 되는데 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금으로서 생겨줄 수 있는 거고, 수가 너무 많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약하다. 같은 목으로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간과 월령을 봤을 때는 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을목이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정겁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겁제격 이렇게 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겁제격은 없고요. 을목이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얻었다, 득령했다라고 표현하죠. 득령하면 어떻게 돼?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니, 걸록격은 아니다 하더라도 걸록격에 준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겠다. 을목이 걸록격이 되는 것은 을목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공식적인 명칭으로서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음양이 달라서 이렇게 좀 격을 논하는 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인월도 묘월과 마찬가지로 일간 을목이 왕합니다. 그래서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초춘이죠. 아직은 춥습니다. 꽃샘추위가 있고요. 간혹가다 얼마 전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려서 인월 3월에도 4월 초에도 눈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 쪽에는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2월은 춥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그 다음에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인월은 한기가 남아있는 것이니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화초가 따뜻해야지만 꽃을 피울 수 있다. 목화통명을 이뤄서 총명달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월간, 이렇게 연간 보게 되면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병화는 월지에 있는 지장간 요것이 투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격을 월지에 있는 것이 무엇이 투출되느냐에 따라서 격을 논할 수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목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니 요거는 가짜를 붙습니다. 목과 가상관격. 어저께 참고로 개수 인월생은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수목진상관격이라고 했죠. 근데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투출되면 요거는 목화 가상관격이 된다. 이거 용어가 헷갈리면은 이렇게 쭉 적어놓고 계속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이 일간이고 뒤에 있는 것이 상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화 가상관격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에 초춘 꽃샘추위가 있으니 병화가 투출되면 좋다 나쁘다. 좋다. 일단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단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에 맞게 수도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화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을목이 말라 죽을 수 있다. 고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 연지 보게 되면 오화를 봤을 때 인호합이 되죠. 본시 삼합이라고 해서 인호술 삼합이 되게 되면은 화국을 짓는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술은 없어도 상관없고요. 인호합해서 병화 투출되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삼합은 아니라도 삼합에 준해서 본다. 준삼합. 그래서 제가 여기 준걸록격 이렇게 내가 용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걸록격에 준해서 한다. 이것도 삼합에 준해서 한 글자가 빠져도 합력을 인정한다. 그러면 인월에 오화 보고 병화 투출되면 굉장히 봄에 춘환이 들 수 있다. 가뭄이 들 수도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봐야 된다? 물을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건조한 기후를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히 일지에서 해수 정인을 얻어서 을해일주가 돼서, 해수는 물론 인해합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인해합목이 되면은 해수가 없어지고 다 목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수의 기운이 인해합목으로 되면서 수가 목을 생하는 어떤 이치와 같아서 수기가 좀 약해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저 해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당연히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뜨거운 열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점.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 정관입니다. 이거 탐합하는 것이죠. 병화가 얘를 극했기 때문에 탐합은 안 됐고요. 오히려 이렇게 첩신돼서 병화가 경금을 극했게 되면 경금의 용도 쓰임이 없어집니다. 이건 이제 상관경관이 돼서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이건 상관경관으로 볼 필요는 없겠고요. 오히려 정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같아서는 을목한테는 오히려 좀 해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건 제거시켜주는 것이 낫지. 상관, 경관. 야, 봄에 따뜻해야 되는데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지 않고 서리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돼? 빨리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서리가 아예 안 내리게 해주는 것이 을목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경관.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보면 상관경관이 될 수 있겠지만 이치로 보면은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수 하나 가지고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점, 겁재격이냐? 아니죠.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일간이 원령을 득해서 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목화 가상관격이고요. 우화를 봐서 화가 너무 왕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된다? 춘한이 들어서 을목이 고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를 얻어서 인해합이 된다 하더라도 해수 중에 있는 임수를 취용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이죠. 근데 나름대로 틀은 갖춘 사주라고 볼수 병이 되는 것도 제거시켰고요. 그다음에 일간 뿌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화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틀은 잘 갖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병화가 또 하나 투출되어 있으니 선생님 그 화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관없습니다. 특히나 여명의 경우에는 요렇게보다 금순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화가 한 점 더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반대로 수가 오히려 또 많아지는 것이 단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남명의 경우에는 뭐 병자시 충분히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 남자의 경우는 정축시도 나쁘지 않죠. 축 중에 계속 하나 좀 더
얻어서 해축을 같이 쓸 수 있다.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을목이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남자는 정축시, 병자시 나빠 보이지 않죠. 자, 이제 무인시 같은 경우가 이제 인해합이 인해합 이렇게 거치게 되면 수기가 일지에 있는 해수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갈 때는 조금 수기가 부족하죠.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이때 계사대운 때 뭐가 됩니까? 사해충이 될 때 요거 해수가 이건 고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근데 무인시는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신사시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거 분명히 사해충이 됩니다. 근데 무인시 기묘시는 사해충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무인시 같은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 기묘시 수기가 부족한 단점. 그다음에 경진시 진토 하나를 얻어서 뭐 나름대로 수기가 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아까 말했던 경금이 또 투출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관이니까 좋겠다가 아니라 정관이라서 별로 좀 설이 내리는 것 같다니까요, 봄에. 자, 신사진 어떨까요? 이거는 원국에서 사이충이 돼버렸네요. 이거는 절대 선택할 수 없겠고 신금이 을목을 이렇게 댕공 공격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수기가 부족하다 했으니 임수가 해의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남명의 경우에는 한번 선택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사되고 사이충 되는 것은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뭐 임수 투출됐는데 금수운이다. 그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수다 목부가 될 수 있다. 수범 목부라고도 하고요. 임수가 저렇게 뿌리가 튼튼해지면은 을목, 간목도 아닌 을목은 바로 뭐가 되죠? 부평초가 된다. 부평초가 뭡니까? 개구리밥을 부평초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개미시는 큰 의미가 있는 생신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이모 개미시 할 바에는 차라리 갑신시 금을 하나 좀 얻고요. 얘는 어차피 용도가 떨어집니다. 병화에 의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신중에 있는 임수,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다. 이건 남자도 이렇게 신시, 여명도 신시 이렇게 선택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해 볼 수 있는 생시 병술시. 병술시는 난명은 좀 그래요. 난명은 특히 이제 계사대운데 사이충 되면은 해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여명의 경우에는 요거 해수가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금순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오히려 여명의 경우에는 병자시라든가 정예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병술시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정축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여명도 갑신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병자시 정예시 이렇게 되게 되면 남자는 상관은 없겠지만은 여명은 수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겠다. 그래서 남자는 뭐 자시, 축시, 뭐 신시, 해시 등등 이렇게 골라볼 수가 있겠고 여명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뭐 신시라든가 뭐 술시 정도 이렇게 축시도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화를 한 잔 더 얻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 이제 요 사해충 되는 것,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무자 되는데 좌우충 되는 것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이거는 뭐 어떤 물론 이제 남자의 경우 무인 기묘시 때 사해충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해충 되는 것, 그 다음에 좌우충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